앞서 뭐 이 부친이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한강 소설가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거는 번역가의 공이 컸을 것 같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훈종 위원님, 네, 정말 뭐 외국 이제 심사위원들이니까 우리나라 말로 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아지랑이 뭐 이렇게 바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니까 정말 이 번역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언어란 게 언어의 맛이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사투리도 있고 또 고유한 쓰는 말도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형용사나 이런 것들을 과연 그러면 다른 언어로 전환했을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게 저는 뭐 굉장히 고민이고 특히 이제 이번에 데보라 스미스 같은 경우는 네. 본인이 스스로 이제 한국어를 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독학을 하면서 이제 그 언어로 이제 번역을 한 것이고 그래서 맨부커상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특히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 번역 사업에 굉장히 아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투자하고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가 단지 이제 세계로 나가려고 그러면 세계인들이 일단 볼 수 있는 영어라든지 불어라든지 이런 걸로 일단 번역이 돼야지만이 심사위원들도 일단 볼 수가 있고 네. 그 언어의 맛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즉 한강 작가가 어떤 고유한 어떤 문체 이런 것도 느끼려면 그냥 일반적인 뭐 이 단어로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 특유의 맛을 어떻게 살리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정부도 그렇지만 우리의 어떤 고유한 문학들을 과연 이제 외국에 소개할 때 얼마큼 이제 이 번역을 지원해 주는지 이 사업에도 이제 우리가 정말 신경을 써야 되고 이번에 노벨 문학상 받았듯이 아마 이게 촉발점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허재인 변호사님, 전 이 말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소주, 코리안 보드카 아니다. 이건 그냥 소주라고 써야지 그 의미가 있다. 저도 소주 딱 하면 떠올리는 게 인생의 고단함, 이거 술 얘기하면 안 되니까요. 이런 거예요. 이런 번역의 맛이 있는데 정말 잘 살린 것 같아요. 이게 데보라 스미스 번역가가요. 자신이 이 번역할 때 집중하는 것이 그 톤, 스타일을 살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현종 위원님께서 언어의 맛이라고 굉장히 잘 표현해 주셨는데 그 느낌을 그대로 살린 번역을 하는 것을 자기가 지향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2016년에 데보라 스미스가 방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문학을 어떻게 세계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포럼이 열렸었고 그때가 언제였냐면 채식주의자가 맨부커상을 받았을 그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채식주의자에서도 형, 언니라는 말을 그대로 그러니까 그대로 썼어요. 형이랑 언니. 그렇죠. 근데 이거 사실 우리 한국어만의 고유한 그 맛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냥 다 외국에서 서양에서는 이름을 부르는데 형, 언니, 오빠 이거를 외국 사람들도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는 호칭이라고 해요. 그런데 데보라 스미스가 그런 언어의 뉘앙스까지 다 살리고 싶어서 그거를 굳이 뭐 영어로 번역을 하거나 다르게 풀어 쓰지 않고 형, 언니 이렇게 그대로 번역을 했다고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소주도 코리안 보드카 아니다. 그 소주 그대로 한국어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고차원적인 문학 얘기하고 있는데 세속적인 거 잠깐 하나 얹겠습니다. 상금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금, 노벨 문학상 상금이 또 지금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습니까? 1,100만 크로나, 우리나라 돈으로 14억이 넘습니다. 근데 세금을 안 받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노벨상 받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영예롭고 명예롭습니까? 사실 뭐 상금 없어도 뭐 받기만 해도 정말 영광스러울 그렇죠. 거지만 네. 그런데 상금과 메달까지 따라옵니다. 상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14억 3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래는 어떤 이걸 기타 소득으로 볼 수 있는데 상금은 기타 소득으로 봐서 원래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가 이제 세금과 관련된 시행령에서 뭐 노벨상이라든지 이런 외국에서 주는 기금에서 마련된 이런 상에서 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을 면제하도록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규정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노벨상을 타신 분의 그 노벨 상금에 세금을 물려서 원천 징수를 한다는 것도 사실상 국민 법감정이 좀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세금이 없는 것도 저는 타당한 것 같고요. 메달까지 그리고 메달 증서까지 함께 탄다고 하니까 나중에 이 메달을 받게 되면 이 메달과 함께 찍은 또 한강 작가의 사진도 꼭 보고 싶습니다. 정말 보고 싶네요. 한강 작가는 진짜 이 거액을 어떻게 쓸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한강 작가 이렇게 노벨 문학상 타고 나니까 그러니까 어제부터 그 소식이 나오자마자 바로 전 세계에 있는 서점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주문이 폭주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한강 작가가 쓴 이 책
어딨냐 이런 열풍이 불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집에 이 두 권이 있습니다. 그 작별하지 않는다와 그리고 소년이 온다 이 두 권이 있는데 완독은 못했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꺼내서 읽다가 왔는데요. 그런데 지금 책이 없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책을 주문한다고 난리라는 거예요. 특히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이미 맨부커상 수상 이후부터 우리 한강 작가의 작품들이 번역이 돼서 일본에 많이 나갔기 때문에 출판이 됐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도 하루키의 수상 불발 소식에 약간 실망하면서도 마치 우리 언니가 상을 받은 것 같이 좋다라고 표현할 만큼 굉장히 또 같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도쿄 신주쿠의 대형 서점 기노쿠니야 서점에서도 이 수상이 사실은 높이 예측되던 작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부랴부랴 재고를 확인했는데 5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꺼내서 전시를 해놓고 특별 코너를 만들어 놓고 한다고 하는데요. 주문량이 폭주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더 팔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뭐 이 한강 작가가 워낙 글을 잘 쓰기도 했겠지만 이 뭔가 몇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이 한류의 힘이 여기에서 한번 폭발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외국인들이 소주를 받아들일 수 있고 형과 언니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건 그동안 한류의 이 힘이 알게 모르게 퍼져나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BTS부터 기생충, 뭐 오징어 게임에 이젠 한강까지 우리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이런 말도 나올 것 같아요. K-드라마, K-팝에 이어서 K-문학. 새롭게 부상할 것 같습니다.